저희는 함께 디지털 인류학 연습을 수강한 팀 타파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론홍보 영상학부 김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20학번 이다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20학번 최예진입니다. 저희가 이 영상 공모전을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 인류학 연습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너무나도 값진 배움과 또 값진 인연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중한 인연과 배움을 이어가고 그 안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영상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수업에서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실습을 진행을 하고 온라인 액티비즘 아카이빙을 수행했습니다. 이프렌드, 또 제페토와 같은 다양한 메타버스에 접속을 하면서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웹드라마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언론홍보 영상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콘텐츠를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온라인 액티비즘 아카이빙을 수행하면서 너무 좋은 팀원들을 만나게 되었고, 함께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확장해 나가면서 메타버스와 그리고 저희가 수행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아카이빙을 접목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면 지난 한 학기 동안 진행했던 수업을 정리해 보면서도 참 의미 있는 영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이중립이라는 캐릭터가 메타버스를 체험하면서 시작됩니다. 중립이라는 캐릭터가 우리 디지털 인류학 연습 수업에서 체험했던 메타버스 플랫폼 중 하나인 이프렌드에 접속하여 거기서 찬성회와 반대라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이 굉장히 다르고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때 타파 요원이 등장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는 저희 타파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그를 통해 이제 중립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타파에 대해 알게 되고 중립이가 일기를 쓰게 되는데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우리 각자의 삶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지향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면서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나온 타파 프로젝트는 저희가 디지털 인류학 연습 수업에서 진행했던 온라인 액티비즘 아카이빙 활동입니다. 저희는 이 활동을 하면서 편견에서 벗어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기록하고 또 토론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저희 타파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등의 프로젝트 전반에 관한 소개와 더불어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많은 어려움과 또 노력들, 또 미디어 플랫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다양한 시도들, 그리고 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많이 알게 된 배운 점들 등의 저희 활동 과정에서의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담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타파 요원이 설명해 주니까요.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오랜만에 메타버스 들어오니 신난다. 디지털 인류학 연습 수업 때 들어와서 여러 체험했던 것도 생각나네. 난 몸치지만 여기선 댄싱 머신이 될 수 있었지. 이건 신맵인가 보네. 낯설다. 맵이 진짜 넓고 예쁘다. 저기 사람들도 있네. 한번 가서 말 걸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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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현실 세계에서 정말 억울한 일이 있거든요. 혹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당연하죠. 제가 어제 연세그룹 인턴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대졸 이상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졸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직무가 꼭 대학교를 졸업해야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그랬군요. 정식으로 문의해보셨어요? 문의하고 이의 제기는 했어요. 그런데 합당하다고만 하지 별다른 변화는 없더라고요. 심지어 관련 처벌 조항도 없고요. 그런데 찾아보다 보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자는 운동이 활발한데 이 법에 학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률 제정 운동에 열심히 참여해보려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걸 법률로 규제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산성 씨 말 들으니 취지는 좋은데 학력을 기준으로 삼는 건 기업의 자유일 수도 있는 거고 애초에 차별행위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제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요.
너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률 적용이 자의적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차별들을 금지하기 위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가 또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요. 아무나 막 잡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장담하나요? 그거야 법률에서 잘 규제할걸요? 그럼 중립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니까 차별은 나쁜 거니까 금지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반대 씨 말 듣고 보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렵네요. 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죠? 잠깐! 그럴 땐 타파를 불러보세요. 타파? 그게 뭔가요? 중립님 타파가 뭔지 알아요? 아니요? 누구시죠? 저는 팀 타파의 요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팀 타파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아, 타파란 기존의 부정적인 관습을 깨고 보다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간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고 열린 장에서 토론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생활 전반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발생하는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차별 피해를 구제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률의 제정을 둘러싸고는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진 않는지, 주관적 해석 및 악용의 여지는 없는지 등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타파는 특정 입장에 고정되지 않고 편견에서 벗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기록하고 토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타파만의 특징은 온라인 액티비즘을 아카이빙했다는 점입니다. SNS 및 1인 미디어가 발달하며 온라인상의 의견들이 모여 하나의 담론을 만들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류학 연습 수업에서는 이를 온라인 액티비즘이라는 카테고리로 배웠고 실제로 이러한 움직임에 주목해보자는 실습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타파는 오랜 시간 논란이 되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이를 둘러싼 담론들에 대해 공부하고 관련된 온라인 액티비즘을 아카이빙하고자 하였습니다. 타파 프로젝트는 11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주간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진행되었습니다. 타파 팀원들은 매주 한 번에서 두 번씩 모여 화상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는 주차별 주제에 대해 각자 준비한 것을 공유한 뒤 함께 검토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의를 통해 정리된 결과물은 카드뉴스의 형태로 제작해 타파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습니다. 1주차에는 차별금지법의 개념, 논의 배경 및 역사, 쟁점 등 차별금지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했고 2주차에는 종교, 기업, 법, 정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갈등이 어떤 양상을 보이며 심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했습니다. 3주차에는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 반대, 양측의 온라인 액티비즘 사례를 수업했습니다. 4, 5주차에는 SNS 기능을 활용해 설문조사와 Q&A를 진행하는 등 독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차별금지법에 관한 미디어 콘텐츠를 아카이빙했습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의 찬반 양측 인사들을 대상으로 각각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타파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인스타그램이라는 미디어 플랫폼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기능을 활용해 독자들을 대상으로 차별금지법에 관한 설문조사와 Q&A를 진행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라는 재미있고 또 부담 없는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차별금지법에 관한 독자들의 솔직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고 함께 소통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상 매체, 사진, 글을 함께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동영상 콘텐츠들을 아카이빙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자유로운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에 저희 타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활동을 전개하는 여러 인사 및 단체들과 팔로우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진평연 등 활발히 활동하는 인사 및 단체들에게 먼저 다가가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과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팔로우 및 소통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셨습니다. 이후 꾸준히 게시물을 업로드하며 활동을 지속하다 보니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저희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지켜봐 주셔서 팔로워 100명을 돌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평소 저희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팔로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던 이민규 변호사님과는 게시물상에서의 소통을 넘어 직접 인터뷰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뷰 대상자분들과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인터뷰 섭외를 요청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타파는 5주 동안 46개의 게시글을 업로드했습니다. 사실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가 비교적 접근이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법안을 설명하는 게시물들과 쉬운 콘텐츠들을 통해 논의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차별금지법이 생소한 이들도 개괄적인 내용부터 각 입장에 대한 심층 분석까지 한눈에 파악해서 시의적인 주제에 대해 자신만의 식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찬반 양측의 온라인 액티비즘과 인터뷰를 고르게 아카이빙함으로써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한데 모았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입장에만 갇히지 않고 보다 넓은 시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활발한 토론과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계정의 팔로우나 인터뷰를 요청드렸으나 수차례 거절당하기도 하였고, 아카이빙 과정에서 주제 특성상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혐오 표현과 인신공격들을 어디까지 담아내고 또 걸러내야 할지 그 선에 대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민하고 팀원들과 함께 활동해 나가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많이 공부할 수 있었고, 법안 제정을 둘러싼 담론들의 정치성과 차별 및 평등에 관한 한국 사회 내 현실 인식의 차이, 미디어 플랫폼의 활용성 등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주제에 대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모두 접하고 고려할 때 사안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장되고 진정으로 자신만의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 아카이빙 활동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정치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팀원들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피드백하며 결과물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격려와 응원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팀원들과 소통하며 협력적인 자세로 함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차별 문제가 만연하고 법제화든 아니든 간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건전한 토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저희 타파의 활동이 조금이나마 기여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접속한 이 프렌드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났다. 우리는 메타버스에서 만났지만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노래를 부르고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우리나들도 같아. 춤을 추고 신나게 장구를 치고 난 요새 뮤지컬 연습을 한다는 얘기를 꺼냈다. 진정해. 난 네 의심 같은 존재야. 내 의식이라고? 네 의심이라고. 모두들 각자가 지향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많이 달랐고 그래서 특별하다고 느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잠깐 오늘 짚고 얘기가 나온 넘어가겠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각기 의견이 갈릴 수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건 각자의 삶이 존중받는 세상,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세상이 와야 된다는 것이다. 어쩌면 차별금지법이라는 화두는 차별이라는 행위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는 자체로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지도 모른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차별이 존재한다는 반증이고, 차별금지법은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들의 고민이니까. 때문에 찬반으로 나누어 싸우기보단 우리가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차별금지법의 실현 가능성, 실효성 등에 대해 더 치열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